고재열 기자님. 네. 3월 10일보다 더 떨려요, 저는. 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사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예. 예. 저도 제가 좀, 뭐랄까, 설렌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긴장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가 법과 질서에 따라 절차적 합리성을 밟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예. 검찰 조사에서도 이 부분이 잘 계속해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안 떨까요? 전화해볼까, 오늘 떠나, 안 떠? 이 탄핵날 자택에 갈 때 이렇게 미소를 지을 수 있었을 정도의 그런 여유라면 내일 뭐 조사도 덤덤하게 받을 수 있지 또 않겠습니까? 내일 미루고 있고. 후레쉬가 터지면. 후레쉬가 터지면. 김주미 변호사님. 네. 저는 검찰 조사 갈 때가 행복했더라고요. 왜?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소환 앞두고 제가 좀 떨리네요. 정말 손을 흔들고 미소를 지으면서 들어갈까? 아니면 글쎄. 겉으로는 소환 그 포토라인에 쓴다고 하면서 뒷문으로 또 꼼수 써서 들어가진 않을까? 어떻게 들어갈 것 같아요, 내일? 포토라인에 서겠다고 이미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뭐 포토라인이 뒷문에 있는 줄 알았다, 뭐 이러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완전 있죠. 배제할 수는 완전 없겠죠.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도 뭐 말을 잘 바꾸고 예.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언행을 하시는 분이어서 일단 포토라인에 선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저는 오히려 걱정되는 것이 그 탄핵 이후에 자택에 들어갈 때, 그 이제 풀 메이크업에 올림머리 하고 이제 웃으면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국민들이 분노가 굉장히 컸거든요. 사실은 어이가 없다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렇게까지 상식이 없는 사람이었나? 그러니까 자신이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 대통령, 사인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이렇게 혼란으로 몰아넣은 데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 있으면 그렇게 웃으면서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로 저는 오히려 웃으면서 나올까 봐 그게 걱정돼요. 저도 걱정해요. 네, 그렇게는 제발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이종훈 평론가님. 네. 국민들이 구속수사해야 한다, 엄정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율이 1, 2%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재판받을 때 변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머리 지금처럼 세우지 말고 무스 바르지 말고 가장 허름한 양복을 입고 나와라. 왜냐면 재판부에 좀 겸손한 자세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거든요, 변호사들이. 네. 근데 내일 그렇게 주문 안 하지 않을까요? 누가 거기다 대놓고 눈 부라리고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 말라고. 그러니까 주문을 하더라도 안 따르겠죠. 네. 그런데다가 사실은 내일 아침 상황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나올 것 같아요? 일어나셔야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일단 아침에 일어나시는 게 성립이 돼야 그 다음 일정이 진행이 되는 분 아니에요. 야, 다른 방송에서 이런 얘기 안 했죠? 예. 아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 기사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아침 일어나지 못할 듯. 그러니까 4월 16일 날 대통령의 신분으로도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냐 아무도 못 깨운 분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뭐든지. 약간의 뭐 비난이 있든 말든. 그래서 사실 내일 아침 상황은 좀 봐야 된다. 저는 일단 그런 전제를 좀 못 일어날 가능성을 없잖아 있다. 열어놓자. 예.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일어나는 연습? 네, 매일 아침 정성주, 정매주 자매가 7시 반에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봤을 때는 이제 검찰 소환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건지. 네, 저랑 생각이 똑같습니다. 네,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고 기자님. 네.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대통령으로서 세 번째 포토라인에 쓰는 거 아니에요? 예. 처음에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소환하니까 골목 성명 발표하고 합천으로 튀었고, 그래서 잡아왔고, 노무현 대통령 세 번째, 그리고 네 이번에 그 두 번째, 이번이 세 번째죠. 포토라인에 쓰는 거는. 네네. 그리고 그때는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고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이란 말이에요. 예. 처음이에요, 처음. 검찰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매끄럽게 예우까지는 이제 매끄러워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듯이 이 우병우 전 수석의 이 8장 그렇죠. 사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어떤 감정의 지렛대가 감정선을 완전히 건드렸죠. 건드렸는데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에서는 검찰도 좀 조심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가 지나쳐서는 그러면 그 화살이 이제 검찰에 또 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조사받는 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예전에 중수부에서 조사받을 때와는 이제 완전 다르니까 그런 데에서 이제 어떤 그런데 뭐 이를테면 식사가 너무 거하거나 뭐 이렇게 몇 가지 이제 그런 부분 좀 조심해서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조사할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200쪽에 이르는 이제 질문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밤샘 조사까지 해서 당일에 받을지 그런 부분과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협의에서는 중요한 쟁점들을 이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대질신문이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종범, 최순실, 이재용까지. 그래서 뭐 뇌물죄냐 강요죄냐 가르는 어떤 중요한 기점에 사실은 제가 수사 기법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안 하고 조사를 마친다는 것도 또 말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그것은 내일 어떤 당일 상황으로 가보면 정말 어떤 무궁무진한 어떤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 기법이 궁금하면요 오늘 말씀 세게 하고 한번 조사 받아보세요. 아주 행복해 하시네. 저도 조사는 받아봤습니다. 굳이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TBS 정봉주의 품격시대 올려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조사 받아봐야죠. 이정수 소장님 조사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봤습니다. 짧게 조사받은 적이 있네요. 그러니까 저 자격됩니다. 종로경찰서 가서 워낙 아시잖아요. 요즘 방송에서 좀 고성방가 이런 거 말고요. 말 잘못하면 명예훼손죄 뭐 이런 걸로 결국은 이제 다 무고죄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긴 했는데 조사받아본 적 있죠. 알겠습니다. 자격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좀 무수견 얘기로 내일 아침에 일어나 봐야 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외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뭐 검찰 쪽에서는 최대한 뭐 빨리 해서 이걸 이제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치기 위해서 조기에 이제 종결을 짓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정치적인 의도가 좀 있다면, 근데 최근에 행보를 보게 되면 정책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장면을 최대한 그 총선에 그러니까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원하는 날 가서 조사를 받는 게 아니고 본인이 조금 조절을 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내일 조사받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며칠이라도 자꾸 뒤로 갈수록 유리하다라고 판단 내릴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고 봐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에 임박해서 본인이 가능한 한 청순가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우파의 결집, 보수파의 결집에 도움이 된다. 그런 주문이 제가 짐작컨대는 아마 자유한국당 내에서 엄청나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쪽으로 들어가고 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뭔가 퍼포먼스가 필요하다. 갑자기 이제 몸이 아프시다거나 그래서 아침에 못 일어나셨다거나 이런 이유로 해서 이걸 좀 차일피일 조금 끌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국민의 감정은 극에 달할 텐데 예를 들어 지금 90% 가까이가 엄중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갖고 내일 9시 30분 포토라인 쓰는 것을 피한다? 그럼 국민의 진짜 이건 뭐 다시 한번 국민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이런 우를 범하진 않을까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보수 진영이 지금 최근 들어서 결집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 군도 지금 자꾸 이렇게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합해봐야 10%인데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세결집을 좀 시도하려 들 가능성이 없잖아 있지 않나. 조금의 변수가 있을 수 있겠다. 김 변호사님은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당시에 뭐 검찰 수사도 받고 뭐 특검에도 협조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한 번도 안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최재경 민정수석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이제 내일 최초로 이제 받겠다라고 해서 국민 상대로 공표하고 받는 건데 만약에 내일까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 내일 첫 조사를 해보고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굉장히 고민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안 나왔다? 그런데 안 나왔다라고 하면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도 지금 구속 수사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점점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가까이 돼요? 안 나온 거는 반대로 구속에 대한 여론을 좀 더 강화하고 검찰 입장에서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어떤 그 정당성을 더 부여해주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변호인이라면 절대 그런 수는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 김지미 변호사 쓰지 않겠죠? 당연하죠.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꼼수를 뭐 쓰겠다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이러면 어떻겠느냐라고 만약 변호인단과 상의를 한다고 했을 때 제대로 된 변호인이라면 그 방법은 막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구속이 돼버리고 나면 사실 그렇죠. 굉장히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불리하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수만은 피하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훈 평론가님. 네. 지금 이제 특히 이제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지금 선임되는 그분들의 캐릭터하고 칼라 이런 걸 보면서 이른바 이제 깽판 전문 변호사, 김평호 변호사 뭐 이런 분 등등 이런 분들이 지금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정치적 메시지나 정치적 투쟁보다는 이제는 법리 투쟁으로 좀 순한 변호사 좀 이런 분들로 세팅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봐갖고 내일 가서 잘 받고 법리 대응을 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더 우세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아까 하신 불구하고 말씀 철회 안 하고 계속 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영하 변호사는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 변호사 아시잖아요.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 성향이 정치 성향이 굉장히 4번 연속 떨어지고. 바로 이제 그런 인물이 어찌됐건 지금 총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 대리인단에 비해서 변호인단이 속된 말로 급이 조금 낮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전력이라든가 검찰 화력에 비하면 뚝 떨어지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는 정치적 변수도 상당히 고려하는 인물이다. 그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잘 통한다. 사실 그래서 처음에 유영하 전 변호사가 기용이 됐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지점을 생각하면 정치적 판단도 상당히 작용을 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굳이 비율로 따지면 저는 못 일어날 가능성 몇 프로? 사실은 뭐 그렇게 비율이 높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한 30% 정도. 30%. 그런데 그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런데다가 사실은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근에 이제 그걸 보게 되면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계속 집에 가서 장시간 동안 이제 이른바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손범규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손범규 변호사는 그래도 좀 이제 덜 정치적이다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어찌됐건 주관하고 있는 건 유영하 변호사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가서 6시간, 8시간 장시간 이제 가서 보니까 일종의 가외를 하는 것 같아요. 가외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가외를 시켰어요. 예. 그런데 학생이 잘 소화를 못 해.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낙방이죠. 뭘 못해요. 그러니까 낙방을 시킬 건지 아니면 시간을 좀 끌 건지 그 판단을 할 거라고 좀 보는데 그러니까 오늘까지 최대한 학습을 시켜볼 것이다. 그런데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충분히 소화를 못한다라고 전제하면 전략을 바꿀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학습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수많은 혐의 내용에 대해서 방어 전략을 다 숙지를 해서 갈 거다. 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재규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 입시는 서울대 입시예요. 검찰 조사라고 하는 거 서울대 입시로 하게 되면 유영하나 손범규 이분들이 데뷔시키는 것은 뭐 죄송합니다만 조금 입학 수준이 떨어지는 한 뭐 2년제나 이런 대학들 수준을 준비시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 애들로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다 보면 야 이거 갖고 진짜 복면 당하는 거 아니냐?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의 학습 능력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시간이 뭐 1, 2주 더 준다고 해서 학습 능력이 한꺼번에 확 높아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예전부터 저희가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뭐 수첩이 없으면 말을 못 하거나 기자들과의 1대1 문답을 안 하는 이유 그런 것들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어떤 질문을 이해하고 그 어떤 사건에 대한 장악을 하고 있어서 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질문을 받고 질문에 대한 답을 즉문즉답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재임 기간 내내 기자들과도 그런 식의 그런 문답이 없었던 것이고 수첩 공주라는 별명도 그렇게 해서 붙은 건데 그게 뭐 1, 2주 뭐 한 달 뭐 더 한다고 해서 그렇죠. 한꺼번에 그게 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리고 이게 지금 13가지의 그 범죄 혐의점이라는 게 사실은 하루에 끝날 수 있는 양이 절대로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내일 하나라도 마스터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공방이 벌어질 것이고, 예, 질문 아까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가 200장이라고 했지만 사실 실제 뭐 그 검찰 조사를 하거나 저희가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질문을 미리 100개를 준비해 가면 실제로는 한 300개, 400개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답변에 따라서, 물고 계속 가지를 들어가니까. 계속 치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13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뭐 자백을 한다면요 금방 끝나겠지만 그럴 리는 없기 때문에 한 차례 소환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안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내일 중에 안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소환은 응했고 내일 중에는 안 끝날 거고. 내일 중에 안 끝나야 정상이죠. 안 끝나야 정상이다. 자, 고재혁 기자님. 네. 제가 옛날에 그 영어 가르칠 때 네. 10일 날 중간고사가 잡혔다가 학교 시험지 사정이 생겨갖고 17일 날 일주일 연기됩니다. 학생들은 와 환호를 질러요. 그러면서 마치 열심히 공부할 것처럼. 그러나 평균 점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일주일 더 준비한다고 뭐 나아지겠습니까? 사실은 학생의 문제도 있겠지만 예. 강사들도 좀 저는 문제죠. 좀 선생들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탄핵 심판 과정을 보면 사실의 싸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다 졌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는 국회 소추위원들이 한 것을 인정하되 다만 그 사안이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가 이 부분 판단을 헌재가 했던 것이지 사실관계 부분에서는 대부분 국회 소추위원들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생들도 탄핵 심판에서도 이미 제 능력을 발휘 못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른바 좀 중량급 인사들은 다 빠지고 지금 이제 경량급이 남았는데 이제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정략적 판단이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정략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급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심기관리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믿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그냥 이렇게 그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아부만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결집이 되고 있으니 향후에 정치적 어떤 영향력을 끼칠 대상이기 때문에 나는 이분에게 잘 보이고 싶다, 잘하고 싶다. 그래서 이분 원하는 대로, 이분이 믿는 대로 가면 그런 이제 옆에서 하는 그 정도 급밖에 지금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분들이 엑스맨이네요, 어찌 보면. 자, 13개 혐의라고 얘기하셨어요, 김주미 변호사님. 네. 13개인데, 이제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 뇌물죄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 이재용도 뇌물죄 433억. 그렇죠. 그 다음에 최순실도 특수본에서는, 일기 특수본에서는 강요죄였었는데, 특검에서는 뇌물죄로 기소를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 뇌물죄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지갑이라고 이미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고, 특검도 주장을 하고 있고, 네네. 돈을 준 이재용이 뇌물죄로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돈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죄가 아니다? 그럼 이재용도 결국은 무죄가 되는 거죠. 무혐의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뇌물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죄수의 딜레마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예. 이제 뇌물죄에서 많이 얘기가 되는데. 분리해 놓으면 다 자백을 한다. 그렇죠. 이제 그렇기도 하고. 근데 뇌물죄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그 부회장이 둘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만 만약에 자백을 예. 한다. 한 사람은 자백하고 한 사람은 부인했을 때 자백하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은 처벌받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게 뇌물죄예요. 물론 다른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전제 하이긴 예. 하지만 그래서 뇌물죄의 수사는 사실 약간 줄타기 수사인 거죠. 이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 줄타기를 잘 해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재수의 딜레마인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수의 딜레마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검찰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래서 이제 대질신문도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예.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 뇌물 가액이 433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액수이고 그래서 뇌물죄에 뭐 그 초점을 맞춰서 방어 전략을 펴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 예. 검찰도 마찬가지로 사실 검찰 특수본 1기에서는 뇌물죄에 적용을 안 했어요. 강요죄만 했었죠. 강요만 했었죠. 근데 이게 특검에서 뇌물수수로 해서 이제 넘어오면서 지금 특수본 2기가 뇌물죄 수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롯데의 면세점 대표도 소환하고 예. 지금 최태원 SK장도 소환하는 것들이 다 뇌물에 대한 대가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검찰이 주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 이 부분이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하면 나머지 저희가 이제 13가지 혐의점이라고 하지만 크게 카테고리로 묶으면 이게 뭐 그 기업에 대한 강제 모금
그리고 그 블랙리스트, 그다음에 뭐 비선 진료, 뭐 청와대 문건 유출 이렇게 큰 카테고리 한 4-5개로 묶을 수 있거든요. 예. 그 중에 가장 큰 게 뇌물이라고 볼 수 뇌물수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무너지면 나머지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예, 그렇기 무너진다라고 때문에 하는 것을 검찰이 이것을 입증을 못하게 되면 입증을 하게 되면 입증을 그러니까 하게 박 되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방어벽이 무너진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예. 방어벽이 무너지면 나머지 직권남용이나 의료법 위반 이런 거는 그냥 사실 금방 이게 훅간다. 가장 큰 예. 핵심 쟁점 사항이다라고 예. 보여지는 거죠. 예. 이종훈 평론가님. 네. 그런데 문제는 삼성 이재용 433억 그리고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SK가 그 최태원 회장 지금 조사 받았는데 13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 받았어요. 근데 여기 111억. 그다음 롯데 줄줄이 이게 같은 미르자는 K스포츠 재단 삼성도 거기 준 것까지 포함해서 433억 뇌물 구속이 됐는데 네. 같은 논리라고 한다면 대가성을 입증만 하게 되면 롯데 SK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CJ까지. 그렇죠. 그리고 액수가 또 늘어나요? 당연히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지금 수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보기엔 대기업 수사에 관해서는 예. 초입 단계라고 보거든요. 아마 아하. 그 두 재단에다가 돈 낸 기업들 아마 다 수사할 겁니다. 예. 검찰이 앞으로 할 것 같고 지금 이제 중요한 것들 대가성이 없는 데들도 꽤 있잖아요, 그래도. 대가성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많이 못한 대가가 또 있을까요? 완전히 대가 그렇죠. 또 다른 게 좀 분명히 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계속 할 건데, 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좀 마음에 걸리긴 해요. 뭐냐면 이 대가성 부분이 지금 완벽하게 100%다 검증이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수사 단계에서 그런 상태에서 일단 433억은 그렇죠. 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확실하긴 한데 비교적 예. 확실하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이제 SK 부분도 뭐 최근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비교적 이제 그 명확하게 좀 다 규명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두 기업 그것만 가지고 그러면 이제 뇌물죄로 딱 적용 걸 수 있는 게 이게 명쾌하게 딱 떨어질 거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좀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이 지금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검찰도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예. 아마 추가적인 소환 조사를 지금 아마 예정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한번 한번 거르고 넘어가려고 들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추정도 좀 해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은 어떨까요, 김준일 변호사님? 433억의 주력을 하면서 네. 그것을 이제 다른 기업까지도 SK, 롯데, CJ까지도 이제 확장시키고 싶은 게 이제 특수본 2기의 입장일 터인데 만약 그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433억으로 해놓고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이런 판단도 좀 있을 터인데 재판 진행되는 와중에서 공소장 변경하면 수추가 누문되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기업별로 저는 좀 개별적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 건과 또 별건으로.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기업에 따라 입증의 정도에 따라서 예. 사실은 이 재판이라는 거는 입증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체적인 진실이 뇌물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입증을 못하면 사실 그렇게 기소하면 안 되거든요. 무죄를 예.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니까. 그런데 반대로 지금 뇌물이냐 강요냐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뇌물이 아니면 그러면 강요에 의해서 그 지금 기업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냈다라는 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요죄는 네. 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뇌물죄가 안 되면 강요죄로 가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게 좀 구체적 개별적으로 따로 그 기업들이 와서 모조리 다 뇌물 이렇게 엮을 필요는 없다, 묶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용 부장이 구속이 되고 어느 정도 그 실체가 조금 파악이 된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 온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뭐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 사면이나 다른 것 관련해서 지금 조사를 하면서 뭐 나오고 있잖아요. 뭐 숙제가 과연 이게 사면이냐, 뭐 이런 뭐 돈을 내는 걸 그렇죠. 말하느냐, 의미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 또 추가 조사가 또 계속 이어지면 어떤 사실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실 조사 정도에 따라서 차별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한간에서 이제 이런 얘기도 떠돌았단 말이에요. 언론에서도 일부 나왔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전략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다 부인을 했었는데 뇌물죄가 상대적으로 좀 형량이 싸고 뇌물죄는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뇌물죄를 인정을 하면서 재산 국외 도피 이런 걸 좀 털고 난 대가로 돈을 줬다라고 돈 준 사람이 인정해버리게 되면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물을 좀 더 타이트하게 조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전략을 바꿀 가능성은 없나요, 삼성이? 글쎄요. 그럴 가능성은 철저히 무죄 투쟁을 할까요? 삼성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박근혜 전 삼성이요. 대통령 삼성이 이렇게 전략이 바뀌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옥죄는
박근혜 그러니까 삼성 측은 처음부터 이 강요 부분은 인정을 했죠. 강요했었죠. 아니 뇌물은 인정을 안 했죠. 예, 그 뇌물을 인정 안 한 했죠.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기조로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예, 뇌물을 강요받은 인정하는 건 거다.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인과관계상 이건 예. 뭐 뇌물은 성립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삼성물산하고 뭐 제일모직 그 인수합병 하는 그 시기하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끝난 이후에 돈을 줬기 때문에. 하여튼 만난 시기라든가 이게 안 맞는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 설명 그대로 아마 앞으로도 갈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은 계속 갈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이 뇌물죄 부분 관련해서 일부라도 약간 인정하고 그러면 이제 넘어가느냐, 또 내지는 강요죄 부분을 차라리 인정을 좀 하고 나머지를 이제 뇌물죄를 좀 피해가느냐, 이 선택이 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뭐 일단은 전면 부인으로 초기 전략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 기자님, 내일 중앙지검에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이 특수통으로 꼽히는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8부장, 형사 8부장. 이분이 최순실 씨 재판받을 때 재밌는 얘기를 했잖아요.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은 공범이다.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이게 이분 입에서 나왔던 얘기 아닌가요? 예. 금시초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한웅재 이 형사 8부장과 예. 이원석 특수 1부장 중에 예. 이원석 특수 1부장은 이전에 이제 삼성 관련 그 수사를 예. 했었는데 사실은 그 수사 특징이 용두사미. 손빵만 이렇군. 그래서 우리 한 부장님을 좀 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뇌물죄 프레임이냐 강요죄 프레임이냐 이것은 이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회유와 협박에서 협박만 받은 걸로 움직이면 강요죄고 회유를 받아들이면 이제 뇌물죄 프레임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검찰이 사실은 이제 만약 강요죄 프레임이었다면 제가 봤을 때 보강을 현대차부터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차는 명백하게 강요였으니까. 그러니까 11억 원대로 이제 정유라 친구의 아버지 회사에 이렇게 납품하게 해준 것. KD 코퍼레이션. 예.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에 71억 광고 발주 압류한 거. 이거는 명백하게 어떤 강요다. 강요였기 때문에 이제 그 수사부터 먼저 진행된다고 그러면 이전에 일기 이 특수본에서 했던 강요죄 프레임으로 가는가 싶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지금 이제 SK, 롯데 등의 수사를 보강해서 뇌물죄의 부분을 보강했기 때문에 검찰의 이제 대체적인 방향은 뇌물죄로 간다. 예. 그리고 예. 그것이 이렇게 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한 걸 봤을 때 상당히 강하게 압박 수사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재현 변호사님,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장 잘 아세요? 아니요, 잘 모릅니다. 변호사가 왜 모르세요? 이분하고 재판 붙어본 적 없어요? 네, 없어요. 네. 큰 사건을 안 하셨나 보네. 모든 검사를 다 알 수는 없고. 아니 근데 어떻습니까? 우병우 라인은 아닌가요?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원석 특수일부장은요? 두 분 다 뭐 그런 쪽은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지금 뭐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수본 1기 때부터 이 사건을 맡아서 해오신 분이어서 사실은 이 사건에 관해서 가장 많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맡을 주체로서는 그냥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 왜냐하면 예. 사건을 장악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200쪽에 달하는 질문을 머릿속에 다 넣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알고 있으면 사실 연결을 못 시키거든요. 헌재 판결문 중에서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개입 국정농단 그것만 읽어봐도 복잡해요. 그러니까요. 그 기업들과 관계 8건인데 그건 이제 우리처럼 이 암기력이 없는 사람은 10번째 읽어도 똑같은 새로운 내용을 읽는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갖고. 네.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지난 작년 9월부터 이제 계속 하지만 들을 때마다 새롭고 이게 뭐였지 하고 찾아보게 될 정도로 변호사님도 그러세요? 되게 복잡하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10월 24일서부터 방송을 하는데 이거 여러 번 했거든요. 그렇죠. 오늘 방송은 주제가 참 새롭네.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게 또 나오는 것 같고 예. 뭔가 들었던 것 같은데 자세히 기억은 안 날 정도로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수사를 했던 분들 가장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조사의 주체로 나서는 게 맞겠죠. 아니 근데 논란은 사실은 이 두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서울지검장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이 이웅렬. 우병우 전 수석하고 전화 통화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우리 네 분 중에 기억력이 제일 좋은 게 고재열, 두 번째가 이종훈, 세 번째 김주민, 네 번째 저 이런 것 같아요. 아니 많이들 기억하고 계셔 보면 집에서 이것만 공부하고 있나 봐. 아니 그게 아니고 다 아는 사실을 왜 혼자만 모르세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예. 어찌됐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분들은 그분 지휘받아서 일을 수사를 하는 거기 이웅렬 중앙지검장. 사실은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시는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죠. 국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주장도 예. 있어요. 이웅렬하고 그다음에 영렬. 네, 이영렬. 네. 이영렬. 그다음에 이제 중앙지검장이고 그다음에 김순환 검찰총장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2014년 12월 정윤회 사건 났을 때 그때 중앙지검장 했던 분이 김순환 검찰총장. 네. 근데 이분들이 대표적인 이제 우병우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라인이라 통상적으로. 그러는데 예.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약간 이견은 있지만 부장검사급 실제로 일을 하는 쪽에서는 이것을 세게 쳐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위에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영렬 중앙지검장, 네. 김수남 총장 이런 분들이 밑에서 치이는 것 때문에 이제는 밑에 직접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부장검사들의 얘기를 안 들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검찰 그러니까 위아래가 이제- 충돌하고 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이제 여러 정황들이 좀 많이 나오는 예.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상당히 있잖아요. 검찰이 예. 지금 어찌됐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하셨던 한웅재, 이원석 어쨌든 이분들이 지금 실세거든요. 수사 담당하는 네. 현장에서. 자, 그런데 만약에 윗분들하고 예. 어찌됐건 충돌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한다면 영향을 부분적으로 받을지 받겠다. 않을까? 약간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 검사들에게 우리가 좀 국민들이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긴 하죠. 예. 네. 근데 검찰 입장에서도 보면 검찰 지금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뀔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그렇죠. 예,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적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검찰이 여기서 지금 특검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예, 다수의 사람을 구속시키고 근데 이제 특수본 1기하고 특검하고 활동한 기간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70일 정도. 그렇죠. 근데 특수본 1기는 거의 한 게 없고 특검은 성과가 많았어요. 그러면 검찰 너네는 뭐 하냐라는 얘기가 특수본 2기에서도 만약에 이 수사를 말아먹으면 당연히 나올 것이고 검찰 개혁으로 당연히 갈 거예요. 근데 검찰은 검찰 그게 위기감이죠, 조직의 검찰이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그렇죠. 그걸 막고 싶겠죠. 지금 뭐 수사권 분리, 지금 수사권을 경찰한테 주느냐 마느냐, 뭐 공수처를 도입하냐 마냐 이런 것들 검찰이 다 반대하는 것들인데 이 수사를 잘못하면 그런 목소리를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좀 잘하는 흉내는 내지 않을까. 흉내만 내고 결과 없으면은 결국 맞는데 어쨌든 지금은 흉내라도 뭔가 내지 성과를 않을까. 내고 네네. 그렇죠. 국민들의 감정선은 박근혜 대통령 구속수사 쪽으로 확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걸 막을 길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세게 예. 수사하는 게 우리 이렇게 잘하지 않냐, 우리 개혁 안 해도 된다. 라는 그 입장을 오히려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세게 수사하는 게 검찰 입장에서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이종훈 평론가님, 네. 문제는 자 부정을 하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라든지 그렇죠? 안종범 전 증언 이런 등등을 전면 부정해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그게? 그래서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 전 수석에게 전화 지시하면서 지금 제 말 받아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이 받아 적고 있다고. 그래서 나타난 56건의 수첩. 이거 어떻게 부정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그대로 100% 고스란히 받아 적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입증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취지의 얘기는 했는데 아니 그 수첩 내용 보니까 뭐 안수석 자기 생각도 예전에 저 김기춘 전 실장이 한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영한 전 수석 비망록 보고 얘기했듯이 똑같은 기조로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가 그런 취지의 지시한 적이 있긴 있는데요. 그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은 없다. 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었다. 그렇죠. 안수석이 아마 뭐 자기가 이해한 대로 쓴 거지 저게 어떻게 내 수첩도 아니고 그렇게 부인하려 들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네요. 또 설사 그렇게 얘기해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없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안종범 수석하고 김 변호사님, 안종범 수석하고 대질신문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대질신문 반드시 해야 되고 안 지금 쓰겠죠. 그때 지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가장 지금 이제 핵심 증거로 예. 떠오르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인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때는 대질신문을 해야 되고 또 대질신문 이외에도 이 수첩에 대해서 만약에 재판까지 가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 수첩은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단은 또 이제 재판부의 몫이 되겠지만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수첩의 내용대로 인정이 되지 않는 건 또 아닙니다. 예.
아니 예를 들어 그 변호사 측에서는 수첩 그 증거 채택 불인정할 거 부동의 아니에요. 하죠. 부동의 하는데 예. 안종범 수석이 이거 내가 쓴 수첩 맞다라고 하면 그건 증거로 채택이 되죠. 아 재판부가 또 채택할 수 있나요? 그렇죠. 부동의해도? 예, 부동의해도 예, 그게 이제 예전에 국정원 그 댓글에서 문제됐던 313조 형소법이 나오는 건데요. 업무 일지, 수첩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 능력은 쓴 사람이 내가 쓴 거 맞다라고 하면 증거 능력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열 기자님, 일단 지금 뭐 대부분 그 변호사님도 그렇고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도 그렇고 대체로 내일 하루 중에 끝날 수 있을까? 끝나면 비정상 아닌가 이런 관측인데요. 네. 내일, 제가 봐도 심지어 내일 끝나도 내보내면 안 돼요. 그러면 검찰이 욕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조사한 거 맞아? 네. 그렇게 되니까 지금 내가 좀 비유하자면 노래방에 갔는데 이렇게 한참 노래다가 제일 고음부 됐을 때 마이크가 넘어온 거예요. 특검에서 검찰로. 예. 그러면 거기에 상응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압박해서 성의 있게 수사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검찰은 지금 탄핵된 전직 대통령을 챙길 여력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전에 이렇게 지금 대기업 총수들도 다시 부를 만큼 이 지금 뇌물죄 입증을 위해서. 네, 그렇게 지금 그래서 국가 경제에 어떤 감안할 겨를도 없고, 네. 그리고 심지어 제가 봤을 때는 우병우 전 수석 라인이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 전 수석 챙길 여력도 없고 지금 이 숙제에 정말 왜냐하면 그렇게 기대 심리는 높여놨고 지금 국민의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물론 밖에서는 지금 대선 50일 남아서 레이스가 진행되긴 하지만 아니에요. 관심은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조그만 어떤 그 실망을 해도 그 모든 화살이 검찰에 몰리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자기 생존을 위한 어떤 그런 행보를 지금 당분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내일 박근혜 대통령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글쎄 메시지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일어나셔서 정말 정상적으로 어떻게 잘 일어나서 오셨어도 개운하다 이게 메시지예요? 예. 근데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뭐 아주 일반적인 얘기 이상의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보통 통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전격적으로 사과하지 않을까요? 들어가서 열심히 뭐 조사받겠습니다라는 내용 이상의 얘기는 아무것도 안 나올 거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도 대국민 사과 메시지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도 이제 관측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국민 사과를 내놓는 것 자체가 마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인정해야죠. 예, 근데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일단 아주 간단한 메시지 정도? 어쩌면 그냥 미소만 살짝 짓고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에서 모든 걸 다 밝히겠다. 뭐 이 얘기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김 변호사님. 네. 사실은 어찌 보면 내일 조사가 요식행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관측도 있거든요. 이미 기존에 너무나 많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게 검찰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뇌물죄 성립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 갖춰놨는데 뇌물 수혜자를 조사도 안 하고 이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어디냐라고 하는 요식행위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바로 내일 끝나고 며칠 있다, 4월 정도 있다 구속영장 청구한다 이런 관측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한다는 거는 무리라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한 번 정도 요식행위하고 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이다 이른바. 그리고 이제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자백이 증거의 여왕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백을 받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우리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백이 증거의 여왕이다. 그러니까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자백을 받기 위해서 계속 압박해서 신문하는 것들이 뭐 영화나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만큼 자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어떻게든 한번 찔러서 자백을 뭐 하나라도 받으면은 되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조사는 뭐 당연히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일 조사가 끝나고 나서 뭐 미리 기획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영장을 청구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는 판단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방금 김지미 변호사님께서 멋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백은 증거의 여왕이다. 이제 수첩 공주에서 여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고재열 기자님, 네. 3월 10일보다 더 떨려요 저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사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저도 제가 좀 뭐랄까 설렌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긴장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가 법과 질서에 따라 절차적 합리성을 밟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예. 검찰 조사에서도 이 부분이 잘 계속해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안 떨까요? 전화해볼까 오늘 떠나 안 떠나? 이 탄핵날 자택에 갈 때 이렇게 미소를 지을 수 있었을 정도의 그런 여유라면 내일 뭐 조사도 덤덤하게 받을 수 있지 또 않겠습니까? 내일 이러고 있고. 후레쉬가 터지면. 후레쉬가 터지면. 김주미 변호사님. 네. 저는 검찰 조사 갈 때가 행복했더라고요. 왜?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소환 앞두고 제가 좀 떨리네요. 정말 손을 흔들고 미소를 지으면서 들어갈까? 아니면 글쎄. 겉으로는 소환 그 포토라인에 쓴다고 하면서 뒷문으로 또 꼼수를 써서 들어가진 않을까? 어떻게 들어갈 것 같아요, 내일? 포토라인에 서겠다고 이미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뭐 포토라인이 뒷문에 있는 줄 알았다, 뭐 이러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완전 있죠. 배제할 수는 완전 없겠죠.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도 뭐 말을 잘 바꾸고 예.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언행을 하시는 분이어서 일단 포토라인에 선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저는 오히려 걱정되는 것이 그 탄핵 이후에 자택에 들어갈 때 그 이제 풀 메이크업에 올림머리 하고 이제 웃으면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국민들이 분노가 굉장히 컸거든요. 사실은 어이가 없다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렇게까지 상식이 없는 사람이었나? 그러니까 자신이 아니에요? 예. 처음에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소환하니까 골목 성명 발표하고 합천으로 튀었고, 그래서 잡아왔고, 네. 노무현 대통령 세 번째, 예, 그리고 네 번째. 이번에 그 두 번째, 이번이 세 번째죠. 포토라인에 쓰는 거는. 네네. 그리고 그때는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고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이란 말이에요. 예. 처음이에요, 처음. 검찰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매끄럽게 예. 예우까지는 이제 매끄러워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듯이 이 우병우 전 수석의 이 8장 그렇죠. 사진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어떤 감정의 지렛대가 감정선을 완전히 건드렸죠. 건드렸는데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에서는 검찰도 좀 조심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가 지나쳐서는 그러면 그 화살이 이제 검찰에 또 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조사받는 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예전에 중수부에서 조사받을 때와는 이제 완전 다르니까 그런 데에서 이제 그런데 뭐 이를테면 식사가 너무 거하거나 뭐 이렇게 몇 가지 이제 그런 부분 좀 조심해서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조사할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200쪽에 이르는 이제 질문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밤샘 조사까지 해서 당일에 받을지 그런 부분과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협의에서는 중요한 쟁점들을 이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대질신문이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종범, 최순실, 이재용까지. 예. 그래서 뭐 뇌물죄냐 강요죄냐 가르는 어떤 중요한 기점에 사실은 제가 수사 기법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안 하고 조사를 마친다는 것도 또 말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그것은 내일 어떤 당일 상황으로 가보면 정말 어떤 무궁무진한 어떤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 기법이 궁금하면요 오늘 말씀 세게 하고 한번 조사 받아보세요. 아주 행복해 하시네. 저도 조사는 받아봤습니다. 굳이 다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TBS 정봉주의 품격시대 올려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조사를 받아봐야죠. 이정도 상황에 조사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봤습니다. 짧게 조사받은 적이 있네요. 그러니까 저 자격됩니다. 종로경찰서 가서 워낙 아시잖아요. 요즘 방송에서 좀 고성방가 이런 거 말고요. 말 잘못하면 명예훼손죄 뭐 이런 걸로 결국은 제가 다 무고죄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긴 했는데 조사받아본 적 있죠. 알겠습니다. 자격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좀 무수견 얘기로 내일 아침에 일어나 봐야 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외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뭐 검찰 쪽에서는 최대한 뭐 빨리 해서 이걸 이제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치기 위해서 조기에 이제 종결을 짓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정치적인 의도가 좀 있다면, 근데 최근에 행보를 보게 되면 정책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장면을 최대한 그 총선에 그러니까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원하는 날 가서 조사를 받는 게 아니고 본인이 조금 조절을 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내일 조사받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며칠이라도 자꾸 뒤로 갈수록 유리하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고 봐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에 임박해서 본인이 가능한 한 청순가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우파의 결집, 보수파의 결집에 도움이 된다. 그런 주문이 제가 짐작컨대는 아마 자유한국당 내에서 엄청나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쪽으로 들어가고 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뭔가 퍼포먼스가 필요하다. 갑자기 이제 몸이 아프시다거나 그래서 아침에 못 일어나셨다거나 이런 이유로 해서 이걸 좀 차일피일 조금 끌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국민의 해봅니다. 감정은 극에 달할 텐데 예를 들어 지금 90% 가까이가 엄중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만약 그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예. 일단 대통령 사인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이렇게 혼란으로 몰아넣은 데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 있으면 그렇게 웃으면서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로 저는 오히려 웃으면서 나올까 봐 그게 걱정돼요. 저도 걱정해요. 네, 그렇게는 제발 하지 말았으면 하는 예. 생각입니다. 아니 이종훈 평론가님, 네. 국민들이 구속 수사해야 한다, 엄정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율이 1, 2%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재판받을 때 변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머리 지금처럼 세우지 말고 무스 바르지 말고 가장 허름한 양복을 입고 나와라. 왜냐면 재판부에 좀 겸손한 자세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거든요, 변호사들이. 네. 근데 내일 그렇게 주문 안 하지 않을까요? 누가 거기다 대놓고 눈 부라리고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 말라고. 그러니까 주문을 하더라도 안 따르겠죠. 네, 그런데다가 사실은 내일 아침 상황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나올 것 같아요? 일어나셔야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일단 아침에 일어나시는 게 성립이 돼야 그 다음 일정이 진행이 되는 분 아니에요. 야, 다른 방송에서 이런 얘기 안 했죠? 예. 아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 기사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아침 일어나지 못할 듯. 그러니까 4월 16일 날 대통령의 신분으로도 예.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냐 아무도 못 깨운 분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사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뭐든지. 예. 약간의 뭐 비난이 있든 말든. 그래서 사실은 내일 아침 상황은 좀 봐야 된다. 저는 일단 그런 전제를 좀 못 일어날 가능성을 없잖아 있다. 열어놓자. 예. 그런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일어나는 연습? 네, 매일 아침 이게 정성주, 정매주 자매가 7시 반에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봤을 때는 이제 검찰 소환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건지 네, 저랑 생각이 똑같습니다. 네,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고 기자님. 네.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대통령으로서 세 번째 포토라인에 쓰는 거. 이게 그런 식으로 갖고 내일 9시 30분 포토라인 쓰는 것을 피한다? 그럼 국민의 진짜 이건 뭐 다시 한번 국민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이런 우를 범하진 않을까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죠. 예. 하지만 보수 진영이 지금 최근 들어서 결집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 군도 지금 자꾸 이렇게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합해봐야 10%인데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세결집을 좀 시도하려들 가능성이 없잖아 있지 않나. 조금의 변수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변호사님은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당시에 뭐 검찰 수사도 받고 뭐 특검에도 협조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한 번도 안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최재경 민정수석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이제 내일 최초로 이제 받겠다라고 해서 국민 상대로 공표하고 받는 건데 만약에 내일까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 내일 첫 조사를 해보고 박 대통령을 조사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굉장히 고민을 할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안 나왔다? 그런데 안 나왔다라고 하면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도 지금 구속 수사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점점 높아져가는 70% 상황에서 가까이 돼요? 안 나온 거는 반대로 구속에 대한 여론을 좀 더 강화하고 검찰 입장에서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어떤 그 정당성을 더 부여해주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변호인이라면 절대 그런 수는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 김지미 변호사 쓰지 않겠죠? 당연하죠. 예. 그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꼼수를 뭐 쓰겠다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예. 할 것 같지는 않고 이러면 어떻겠느냐라고 만약 변호인단과 상의를 한다고 했을 때 제대로 된 변호인이라면 그 방법은 막아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구속이 돼버리고 나면 사실 그렇죠. 굉장히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불리하거든요. 피의자 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수만은 피하고 싶지 않을까.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훈 평론가님. 네. 지금 이제 특히 이제 법 조계에서는